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과학 선생인 병찬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의 목적은 약한 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강한 힘을 가지게 하는 약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병찬은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과는 완전 다른 결과물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는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했지만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는 학생들에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좀비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요. 좀비가 된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보고 식욕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순간부터 인간의 심장은 정지되고 사실상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는데요. 좀비들이 움직이는 것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뇌신경을 조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퍼진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확산되었는데요. 단 며칠 만에 도시는 좀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좀비들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좀비들이 소리와 냄새를 맡고서는 인간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도망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된 모든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감염이 된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좀비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본래 가지고 있던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좀비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이러스가 발현하고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었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좀비 바이러스가 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는 좀비처럼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된 사람을 가리키며 절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절반만 좀비라는 뜻으로 부른 것인데요. 드라마 내에 절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일진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오던 은지가 처음으로 절비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일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귀남도 절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만든 과학교사인 병찬도 절비가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병찬이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감염이 된 후에 다른 좀비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좀비들은 괴이한 움직임을 보이며 동물처럼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병찬은 감염된 후에도 눈빛과 움직임이 인간과 같았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도 절비라는 것이 드러날 듯한데요. 절비로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명은 반장인 남나였습니다. 그녀는 귀남에게 물렸고 그 이후 절비가 되었는데요.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좀비가 되는 가운데 그들 4명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절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감염이 된다거나 그들이 가진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좀비가 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절비들이 감염되었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감염될 때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꺼번에 여러 좀비들에게 동시에 물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은지는 학교 복도에서 수십 명의 좀비에게 갑자기 물리는 사건을 겪었고 귀남은 도서관에서 수십 명의 좀비들에게 갑자기 물리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병찬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수십 명의 좀비에게 물렸는데요. 남나의 경우에는 꽤 물렸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절비들의 경우에는 좀비가 되는 과정이 비슷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좀비들에게 물리는 당시에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지는 오랫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친구들과 선생들,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좀비에게 물리는 당시에도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가지고 있는 강한 분노가 그녀를 절비로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귀남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청산과 싸움을 벌였고 그에게 패배하면서 좀비들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귀남은 자신의 눈을 찌른 청산을 보면서 그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꼈는데요. 귀남은 좀비들에 대한 공포보다 청산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아들 진수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이 많았는데요. 그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좀비들에게 물리는 그 순간에도 병찬은 세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분노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에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어떤 에너지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수십 명의 좀비에게 동시에 몸의 여러 군데를 물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개의 좀비 바이러스가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인간이 누군가를 향한 강한 증오심을 느끼고 있었다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물질과 좀비 바이러스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인간이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지 않고 면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찬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 때 힌트를 얻은 것이 고양이에게 덤비는 쥐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쥐들 중에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를 만든 목적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극한의 공격심과 분노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당시의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비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인간이라면 좀비에게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되고 마는 것이지만 좀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증오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라면 그들에게는 다른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좀비 바이러스와 만나면서 또 다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좀비에게서 몰리면서 각각의 변형된 좀비 바이러스가 한 인간의 몸에서 충돌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인 람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결국 여러 명의 좀비에게 동시에 물리는 상황과 물렸을 때의 인간이 어떠한 감정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절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하지만 수많은 감염자들 중에서 극소수가 면역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네요.